현대부고 2020년 거 1학기 중간고사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같은 것도 이제 뭐 괜찮죠. 이거는 2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 2번은 좀 특이한데 이게 나올 줄 순환수가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번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x가 자 0.00272727 이렇게 가는 건데 이 뒤에 있는 소수를 다 날려버리게 하는 거를 찾으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여기 딱 점을 찍힐 수 있게 하는 게 만입니다. 만. 그래서 만 x는 27.2727. 사실 중학교 때 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100x 100 빼주면 0.272727 나오니까 이제 뒤에 똑같은 게 나왔으니까 뭐하고 둘이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빼주면은 이제 27만 남으니까 이렇게 하면 순환수 찾을 수 있다. 이거 중2 건데 뭐 어쨌든 자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으로 가서 자 미지수를 세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윤기가 이기는 수, 자 윤기가 이기는 수를 A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민이가 이기는 수를 B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긴 사람은 3칸 올라가고 이제 진 사람은 2칸 내려가는 거니까 결국 지민이가 B번 이겼다고 하는 건 윤기가 B번 졌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윤기가 올라간 총 횟수는 3A만큼 올라가고 2B만큼 빠져야 됩니다. 자, 그 반대로 지민이는 3B만큼 올라가고 2A만큼 빠지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거 잘 체크해 두시고, 위에 거가 4고 아래 거가 19니까 이거 연립하면 뭐 A, B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그다음에 4번. 자, 소금이가 되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좀 내서 좀 의아해했었는데 어쨌든 가보죠. 자, 일단 소금물이라고 하는 건 난 항상 이제 비커를 그리는데,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소금물의 양을 여기다 써주시고, 자 위에 농도를 씁니다. 자, 밑에는 소금의 양을 써요. 이게 제 풀이 원칙인 거니까 이 정도 좀 기억해 둡시다. 근데 이게 처음 나왔다가 이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진행을 해봐야겠지. 자, 어떻게 하냐면은 15% 이렇게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소금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더한 거 용액은 그대로 가는데 소금의 양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자, 그래서 그러니까 240g이 되는 거고 15%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240 곱하기 100분의 15가 될 거예요. 괜찮죠? 소금 양이. 자, 그 다음에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12%를 만들었대. 자, 몇 프로? 10%? 자, 얼마를 섞은지는 모르는 10%래요. 그러면은 이 소금의 양은 x에다가 100분의 10을 곱하면 됩니다. 괜찮죠? 근데 농도가 몇 프로가 됐다면 12%가 됐다고 하니까, 자, 농도는 좀 써줄까? 자, 농도라고 하는 건 혹시 모르니까 소금물 분해 들어있는 소금의 양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12%라고 하는 게 총 양, 소금물의 양은 얘가 되는 거고 요 두 개 더하면 여기 들어갔을 때 12가 되는 거겠지. 정확히는 100분의 10이죠, 그죠? 괜찮죠? 그렇게 해가지고 구하면 될 거다. 쉬우니까 이제 5번부터 제대로 좀 설명해 봅시다. 자, 이 5번부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식세팅을 할 때 나오는 족족 식을 다 세우는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식 한 줄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는데 그건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즉 식 하나를 세운 다음에 그 식에서 조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가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px라고 하는 게 자, 5x 빼기 5 이렇게 묶였지. 5x 빼기 써주시고 몫이 q1x고 자, 거기 r1입니다. 자,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묶는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로 묶으라고 되어 있는 거냐? 3x 빼기 3이니까 그저 얘를 써주시면 돼요. 요렇게. 위에 거랑 개수비를 하면은 뒤에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3분의 5q1x가 나올 거거든. 얘가 몫인 거야. 묶여있는 거. 자, 묶는 거 옆에 묶여있는 게 몫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바뀔 수가 없으니까 R1이 되는 거야. 즉 R1과 R2는 똑같은 거고 얘가 바로 Q2가 되는 겁니다. Q2X.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갖고서 보면은 2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좋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6번으로 가볼게요.
자 6번. 자, 이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 고차 방정식에서 3차식이 나오는 경우 4x 세제곱 더하기 x 빼기 1인데 자, 3차식이 나오는 경우에 무조건 인수가 실수 인수를 하나를 갖습니다. 무조건 가져요. 그러니까 그 인수를 못 찾으면은 더 이상 전개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안 하는 문제도 있긴 한데 거의 없으니까 자, 여기에 누구를 넣으면 0 나올지 생각해보니까 2분의 1 넣으면 0 나오겠네. 2분의 1 넣으면 0 나오니까 그 말은 곧 2x 빼기 1을 근으로 갖고 있다고 봐도 괜찮겠죠, 그죠? 물론 x 빼기 2분의 1 해도 괜찮은데 우리 정수가 편하니까 2x 빼기 1로 놨을 때 자, 뒤에 있는 개수를 비교해보면 2x제곱 나올 거고 자, 이제 2차식이 안 나왔잖아, 그지? 2차식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랑 얘랑 더해져서 0 나오려면 x 상수항 보니까 이렇게 될 거다. 괜찮죠? 다 끝났습니다. 실근은 2분의 1인 거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베타는 2분의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 답은 1번 되겠죠. 괜찮죠? 자, 7번 가봅시다. 자, 7번은 이제 음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자, 루트 a분의 b가 적게 된다는 말뜻 자체가 자, a가 음수고 b는 양수입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보면은 자, 앞에 있는 건 이 절대값 a야. 자, 좀 하나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루트 자, x제곱은 x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x야. 자, 그런데 x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는 반드시 절대값이 붙어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 거는 이 절대값 a가 쓸 수 있고 마이너스 자, 루트 ab를 그대로 씁시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를 보니까 그 뒤에 있는 게 루트 3a가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얘를 제곱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고 결론적으로는 얘가 얼마 나오냐면 3a가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루트 a 더하기 루트 b다. 자, a가 음수고 b가 양수다. 자, 그럼 합쳐질 때 아무 상관없이 마이너스 안 튀어나오면서 합쳐진다는 사실 얘네들이 지워지는 거 보이고 자, a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3a니까 a 나올 거 답은 3번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넘어가보죠. 8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은 이 문제가 사실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식이 긴데 자, 연필꽂이를 만드는데 사용된 원목의 부피를 fx라고 하고 연필꽂이에 직류면체 모양의 상자를 넣는다고 할 때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자의 부피를 gx라고 한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먼저 이제 그림을 좀 그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좀 제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판을 다 뜯어내세요. 그러니까 맨 아래에 있는 원판을 보면은 맨 아래에 원판 두 개가 지금 붙여 있잖아, 그지? 근데 얘는 x 그림을 내가 못 그려가지고 이 부피 두 개짜리가 있을 텐데 자, 얘는 x 그리고 높이가 0.5니까 x제곱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이게 하나 부피고 두 개가 들어가니까 이게 x제곱 되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것도 이제 4개가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그림은 잘 그리면 좋은데 자, 이렇게 잘려있죠. 여기 옆에서부터 일단 출발해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데 자, 여기 있는 판만 보겠습니다. 전체가 x인데 여기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 x 빼기 2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x 빼기 2분의 1이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이도 전체가 x니까 얘는 x 빼기 1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는 0.5니까 이거 부피 구한 다음에 4개를 쓰면 괜찮습니다.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요게 한 변이 있는데 걔가 x에서 0.5을 두 개 빼니까 자,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건 x 빼기 1 곱하기 제곱. 괜찮죠? 왜? 전체가 x인데 여기 0.5 빠지고 여기 뒤에 맨 마지막도 0.5가 빠져야 되거든. 근데 높이도 보니까 x가 전체 x인데 밑에 두 개 0.5를 두 개 빼니까 높이는 x 빼기 1이 될 거다. 그래서 얘가 gx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 사실 8번까지는 좀 문제가 다 막 중학교 거 내고 막 소금물 내고 막 활용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오버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대국어 특징상 사실 단답형이나 서술형을 먼저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꼭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가시고 자, 9번 가봅시다.
자, fn이라고 하는 게 조금 복잡해. 자, 이 i의 n승 이제 n이 홀수일 때, 자, 짝수일 때는 i의 n 플러스 3승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얘도 주기가 4기 때문에 4번 정도 혹은 짝수 홀수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8번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서 문제를 들어가세요. 자, 가볼게요 한번. 자, 일단은 자, F1이라고 하는 것부터 볼게요. 안 쓸게요 얘는. 자, 1은 위에 넣는 거니까 2i 나옵니다. 괜찮죠? 1일 때. 자, 2일 때는 밑에 들어가니까 i의 5승 나옵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3 들어가면 2i의 세제곱 나올 거고, 4 들어가면 i의 7승 나옵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좀 더 해보세요. 근데 얘는 이제 뭐라 쓸 수 있냐면 i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i, 얘는 마이너스 i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자, 보통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게 5번째니까 여기 들어가겠지. 2i의 5승 나옵니다. 얘는 2i랑 똑같아. 즉 사실 짝수 홀수 때문에 주기가 4보다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2i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또 2i가 나왔으니까 주기는 여기서 잘라도 괜찮을 거다. 이제 못 믿겠으면 한 번 더 해보면 돼요. 자, 6을 낼 거거든. 6을 여기 들어가니까 i의 9승 나오는데 얘는 i가 나오지 다시,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얘 나오니까 반복되는 게 맞구나. 괜찮죠? 그리고 4개를 더했을 때 얼마 나와? 더하면 0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4개로 잘랐을 때 0 나오는 거니까 자, 2022. 자, 2022를 4로 나눠버리시면은 505 하고 나머지가 2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2개 나오는 거지, 요 2개. 자, 위에 2개 나오니까 답은 4번 3i 될 거다. 괜찮죠? 자, 일단 10번으로 갑시다. 자, 10번으로 가서 이제 10번 같은 문제를 좀 잘 풀었으면 좋겠는데, 자, 좀 정리를 할게요. 하나 여기서. 자, 2차 함수의 접선 중에서 이제 크게 제일 큰 테마는 3가지입니다. 접점이 주어진 경우, 그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곡선밖에 한 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공통접선이라고 하는 걸 또 세분화시켜서 보면은 얘도 있을 거예요. 자, 공통접선은 종류가 2개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뭐가 있냐면은 어떤 꼭지점이 일정한 직선을 따라서 움직여서 여기에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을 찾아라. 이게 첫 번째 유형이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유형은 뭐가 있을 거냐면은 2차 함수가 이렇게 안 보고 있어. 마주 보고 있을 때 이때 여기에 공통적으로 접하는 이런 식으로 접하는, 자, 이런 접선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지만 그래프를 웬만하면 그리고 푸는 게 좋고, 특히 여기서 또 어떤 말을 쓰냐면은 이 최고차항 개수가 똑같으면, 절대값이 똑같으면은 요 꼭지점의 중점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다, 접선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한번. 자, y는 x제곱 빼기 6x. 자, 항상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는 지름길이니까 꼭 그림을 그리세요, 웬만하면은.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자, y는 자, 마이너스 x 빼기 3제곱 플러스 1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 x축이 있을 거고, 자, y축이 있고, 3,1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요, 3,3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깁니다. 됐죠? 자, 이제 3,1을 지나고 3,3을 지나니까 얘는 최고차항 계속 절대값이 똑같으니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냐면은 3,2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접선이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여기까지? 좋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곡선밖에 한 점에서 제일 중요한 깡총깡총이라고 했었고, 결국 요 높이차, 얘가 결국 곡선밖에 한 점 3,2에서 접선을 쏜 걸로 봐도 괜찮죠? 자, 이 상태에서 요 높이차가 결국에 요 접점의 x좌표까지의 차이랑 똑같다. 루트를 씌우면은. 그러니까 여기 x값은 1이라고 했었고, 여기도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하니까 여기 2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2,0에서 3,2까지의 기울기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결국 기울기는 뭐가 나온다? 기울기는 2가 나온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최적이긴 한데, 자, 사실 이게 안 되는 친구가, 그리고 또 제 수업 안 들으시면 또 뭔 말인지 모를 거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럴 때는 뭐 하는 거냐면은 차이 함수를 만듭니다. 즉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에서 자, mx 플러스 b를 빼줘요.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입니다. 한번 써주시고,
또 오른쪽에는 또 2차 함수랑 ms 플러스 b 빼서 판별식 0 써서 그 두 개 연립해서 푸는 게 어쩔 수 없는 풀이다. 하지만 이런 걸 안 알겠지. 그래야 제한 시간 내에 빠르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넘어가 보죠.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1번에서는 이제 밑변의 길이가 12이고 높이가 9인 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PQRS가 있다. 자, 그때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되어 있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랑 똑같은데 요번에는 얘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고 얘가 10인가요? 높이가 9?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일반적인 삼각형이래. 근데 그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성립한다는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특수하게 잡아도 성립한다는 거니까 그냥 이등변으로 자꾸 풀어보자. 괜찮지? 자, 그 상태에서 접하니까 요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누구를 A라고 잡으면 PS가 A래. 자, 여기를 지금 A라고 잡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등변 삼각형 만들었으니까 꽂아야겠지, 그지? 여기 6이고 3인 거야. 괜찮죠? 여기가 6이고 3인 거니까 결국 6이고 9인 거니까 결국 B가 2대 3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B도 2대 3 되는 거니까 자, 가볼게요. A라는 걸 미리 줬어. 그래서 새롭게 잡아도 괜찮은데 그냥 A를 씁시다. 그럼 요 두 변의 길이의 합은 12-A가 나올 거고 결국 여기는 6-2분의 A가 나올 거다. 자, 이렇게 되겠죠. 다시 닮은 B가 2대 3이기 때문에 높이는 뭐가 될 거냐면은 2분의 3을 곱하면 돼. 어디다가? 여기다가 6-2분의 A에다가. 됐죠? 자, 그래서 넓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 자, 2분의 3 곱하기 자, 2분의 밖으로 뺄게요. 12-A 곱하기 A가 된다. 자, 근데 2차 함수잖아. 자, 2차 함수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가 나올 거고 그럼 A가 얼마일 때다? 6일 때 최대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6 대입했을 때 답은 구할 수 있을 거다. 자, 12번 갑시다. 자, 12번은 자, 1차식으로 나누고 2차식으로 나누고 3차식으로 나눌 때의 문제 풀이법이야. 다시 자, 1차식이라고 하는 거는 얘 좀 외우랬지. 1차식, 2차식, 3차식이 같이 나와 있으면은 자, 거꾸로 가는 겁니다. 3차식으로 식세팅을 해주는 거야. 자, 얘로 식세팅 해주시고 이쪽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2차로는 이제 묶어냅니다. 자, 1차는 함수값이야. 자, 요거를 좀 기억해내. 너무 유명하니까, 그지? 자, 볼게요 한번. 자, 그래서 가보면은 자, fx라고 하는 거를 식세팅을 해주는데 자, x 빼기 2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1 곱하기 qx 자, 이렇게 묶어주시고 자, 뒤에 나머지가 2차식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와 있으니까 얘를 x 빼기 2제곱으로 묶으세요.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뒤에 x-1 곱하기 qx가 나올 거고 뒤에가 제일 중요하지. 자, 몇 번 묶입니까? 하고 하면은 최고차 차수가 똑같으면은 최고차한 개수만큼만 묶여요. 그러니까 누구를 곱해서 얘가 나오니만 찾으면 돼. 자, 다 묶였으니까 닫아주시고 이때 나머지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은 2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괜찮죠? 다시 3차식으로 식세팅 해주시고 자, 2차식으로 묶어내주고 이제 안 쓴 게 1차식이니까 자, F1이라고 하는 게 4라고 되어 있으니 1 대입하시면 날아가는 거고 자, A 더하기 3이 4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A가 1 되는 거겠지. 자, 나머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시 전개한 거지. 거꾸로 전개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RX는 자, X 빼기 2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 나올 거다. 자, 그러면 R 마이너스 1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이거 너무 유명하니까 잘 봐두시고 자, 좀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해봅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단답형 1번으로 가볼게요. 자, 단답형 1번은 곱셈공식 변형 쓰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는. 자, A 더하기 A분의 1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A 플러스 자, A분의 1일 거다. 뭐 요것만 하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단답형 2번입니다. 자, 사실 단답형 2번은 4점짜리라고 하기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얘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중에서
한 세 번째로 어려운 문제란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자 제한 범위를 숨겨놓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은 나왔을 때 학생들이 그러니까 풀었는데 그러니까 풀고 틀렸어. 그럼 왜 틀렸는지를 모르는 문제야. 자 그래서 딱 두 가지를 미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2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a가 0보다 크거나 b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다고 쳐볼게.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b 대신에 뭐 2-a 넣어서 푼단 말이야. 자 근데 그럼 다 틀려. 왜 그러냐? 자 b라고 하는 걸 2-a로 바꾸는 건 좋은데 자, 여기서 제한 범위 하나 추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는 거고 자, 결론적으로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 갑자기 추가돼. 그래서 a가 원래 0 이상이라고만 돼 있는데 0 이상뿐만 아니라 2 이하로 막힙니다. 그래서 요거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완전 제곱식을 숨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모르면 풀 수가 없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까지. 자 가보자 한번. 자 무슨 말이냐면은 x제곱 더하기 y가 2라고 쳐볼게. 그럼 학생들이 이제 y 대신에 이거 2-x제곱을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풀 텐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한 범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떤 제곱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 자 그래서 마치 얘는 제한 범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x제곱이라고 하는 게 2-y라고 써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0보다 얘가 크거나 같다. 즉 y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갑자기 생겨납니다. 아무 조건. 얘는 조금 이 범위를 줬으니까 좀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이 완전 제곱식 같은 경우는 절대 힌트 안 줘. 모든 실수라고 주기 때문에 너네가 못 찾으면 큰일 난다. 자 가볼게요. 이제 왜 틀렸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2x 빼기 2라고 하는 게 지금 y제곱인 거야. 근데 여기서 이미 범위를 찾아놨어야 되는데 그럼 2x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정보를 반드시 갖고 가야 됩니다.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y제곱 대신에 넣어볼게요. y제곱 대신에 넣어주시면 자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x 빼기 2 플러스 3x 되는 거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될 거고 이때 x가 1 이상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얘는 최소값이 아니네. 얘가 그래프가 2분의 1에서 최소인데 2분의 1일 때를 쓰면 다 틀린다고. 그러니까 언제일 때야? 절대로 앞이 아니고 1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다. 그래서 얼마 나온다? 4가 나와야겠죠. 정말 많이 틀리는 유형이니까 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단답형 3번입니다. 자 단답형 3번인데 얘는 이제 근해 분리지. 이제 근해 분리라는 것도 이제 매번 나오니까 질릴 정도라고. 근해 분리는 뭐 한대보고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한 문제씩 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근해 분리를 푸는 원칙은 이제 여러 번 했어요. 축 하나를 쓰는 거다. 축이랑 판별식이랑 함수값을 쓰는 건데 자 거기서 넘어가가지고 어디까지 가져야 되는 게 맞냐면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서 푸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축이 나와 있거든요.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가 아니고 빼기 m 플러스 2에 자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작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x축 그려주시고 자 y축이 있을 거고 1보다 작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1이 있을 거야. 근데 얘는 축이 어디냐면은 축이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은 요렇게 생겨야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f 마이너스 2가 즉 마이너스 2 함수값이니까 얘가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n 플러스 2인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왜? 일단 내려와야 근이 생길 거 아니야.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코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2보다 m이 큽니다. 자 무조건 찾을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기준점이 누구냐면 이제 왼쪽은 관심 없고 이제 1일 때야. 얘가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한없이 내려갈 수 있는데 내려가다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순간에 생기겠지. 자 이렇게 생기면은 결국 1보다 바깥쪽에서 근이 생기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계가 누구냐면은 이렇게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 자 1에서의 함수값이 f1 값이 0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커야 된다. f1은 뭐 나와요? 자 6-m인데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m은 6보다 작아지겠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넘어갑시다. 단답형 4번으로.
자, 단답형 4번에 보시면은 이차 함수가 서로 다른 알파랑 베타에서 만나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하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쓰이는 스킬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개념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근계수관계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인 건 당연히 될 거고, 자, 알파 베타가 a분의 c까지도 괜찮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분명히 외우랬을 때 두 분의 차까지 외우셔야 되는데, 자, 베타 빼기 알파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다. 근데 항상 말하지,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짝수 거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지? 흔히들 여기 짝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짝수를 줄 때가 많은데 절대로 짝수 쓰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판별식, 원래 판별식을 써야 된다. 자, 문제로 가보면은 베타 빼기 알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 그죠? 자, 베타 빼기 알파라고 하는 게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야. 근데 루트 판별식인데 짝수기 때문에 짝수 걸 쓰고 싶지만 절대 안 된다고요. 자, 마이너스 2m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자, 요거를 쓰셔야 됩니다. 괜찮죠? 자, 전개해 주시면은 루트 자, 4m 제곱에다가 자, 빼기 16m 플러스 20이 나오겠지, 그지? 자, 요거는 이제 2차 함수니까 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 꼭지점, 즉 x가 m이 얼마일 때 2일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단답형 5번입니다. 자, 단답형 5번은 이제 그러니까 항상 박스가 있으면 박스 위에부터 좀 밑줄을 좀 쳐놓고 들어가세요. 3차당식 fx 밑줄 쳐두시고, 아 3차식이구나 인지해놓고서, 자, 가번이 x 플러스 1이고 이제 나번이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세제곱,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물어볼 때는 자, 요것도 이제 누누이 말했던 것 같아. 자, 다항식을 세팅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 3차식을 잡아봐 라고 하면 학생들이 다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로 놓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3차식을 잡을 때 항상 여기 이렇게 잡을 필요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선생님 조리제법을 이래서 배우는 거라고, a 곱하기 x 마이너스 세제곱 더하기 자, b 곱하기 x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c 곱하기 x 마이너스 2 자, 더하기 d로 잡아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흔히 원점을 중심으로 0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말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중심을 2로 보고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리제법에서 이런 유형, 조리제법을 유일하게 쓰는 유형 중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는데 사실 얘 의미가 뭐냐면은 원점을 중심으로 3차식을 잡을 수도 있는 얘는 누굴 중심으로? 2를 중심으로 3차식을 잡아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식을 잡는 데는 사실 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어.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 연습을 좀 해두시고, 결국 가번도 그렇고 나번도 그렇고 다번도 그렇고 x 플러스 1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를 들을 때 어떻게 가는 게 좋냐면은 fx라고 하는 게 자, 나번에서 못과 나머지가 똑같다는 사실 때문에 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흔히들 다 어떻게 하냐면 이 뒤에 있는 식을 ax 플러스 b로 놔. 자, 근데 생각을 해봐. ax 플러스 b로 놔도 괜찮은데 그걸 다 어차피 우리가 중심을 x 플러스 1로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킬은 좀 잘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수투에서도 쓰여요.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다. 괜찮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인 거고, 자, 그 상태에서 f-1이 1이니까 마이너스를 넣어볼게요. 날라가 어머! b가 한 번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b가 얼마나 된다? b가 1이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래서 마지막 안 쓰는 3차식인가 전개를 하겠지, 그치? 왜? 이렇게 되면 깔끔하다고. 아, 세제곱으로 묶었다. 이미 묶었으니까 여기 옆에 있는 요 a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바로 몫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전개한 것들. 자, x 플러스 1제곱 자, 더하기 a 곱하기 x 플러스 1 자,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여기 뒤에 있는 요 놈이 뭐가 되는 거다?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r-1과 r-1은 1인 거고, 자, r-2는 여기에 마이너스 2는 거니까 2-a인가요? 얘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인가요? 1 나온다. 그래서 대입하면 다 나오겠죠? 자, 서술형 6번으로 갑시다. 자, 그림과 같이 둘레의 길이가 24cm인 직사각형 모양을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가로 방향 4cm,
자, 세로로 1cm 늘려서 대각선의 길이가 13인 사진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원래 가로 길이가 x고 원래 가로 길이가 y래요. 세로 길이가. 제가 x라고 그러고 얘를 y라 부르겠습니다. 자, 이 상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늘리겠대. 이렇게. 자, 늘어났더니 그럼 이 가로가 뭘로 바뀌냐면 x 플러스 4로 바뀌죠, 얘가. 자, 그 다음에 얘는 y 플러스 얼마? 1이 됩니다. 자, 근데 둘레의 길이가 이미 나와 있었거든. 자, 둘레의 길이가 24라고 되어 있으니까 x 플러스 y는 12가 되는 거고, 자, 피타고라스 때문에 둘이 제곱 하겠죠. 자, 그러니까 x 플러스 4제곱에다가 자, y 플러스 1의 제곱을 해준 게 누구 13제곱과 똑같습니다. 맞죠? 이렇게 됐나요? 이제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연립할게요. 너무 귀찮다. 암산의 의해서로 하고 싶은데 암산은 안 되죠. 자, 빨리 합시다. 자, x 대신에 여기 되니까 y 대신에 12 빼기 y. 자, x제곱 더하기 자 8x 더하기 16. 자, 더하기 자 y 대신에 12 빼기 x를 넣는 거니까 13 빼기 x죠. 자, x제곱 빼기 26x 자, 더하기 13제곱. 이 13제곱이니까 얘는 지워지겠네. 괜찮죠? 그래서 2x제곱 전개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6은요? 2로 묶어줘?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8은요? x는 1 또는 8이 나와? 그럼 x가 1이면은 y는 11인데 지금 가로가 처음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고 돼 있으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8이겠네요. 얘가 8이고 얘가 4가 될 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풀면은 됩니다. 자, 넘어가서 좀 공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지우고 다시 마무리 짓읍시다. 자, 마지막 서술형 7번. 자, 서술형 7번에 보시면은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빼기 3은 0의 한 허근은 오메가라고 하겠대. 자, 그렇게 됐을 때 하나 3차식이 나오면은 이제 근을 하나 찾아야 돼. 그러니까 가볼게요. 자,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빼기 3인데 자, 1 넣었을 때 0 나오는 게 확인되니까 자, x-1 자, x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에 x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3?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앞에 거는 허근이 아니니까 자, 얘가 한 허근이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뭐만 하면 되냐면은 그 근의 근계수만 찾아놓고서 많이 말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계수를 빨리 찾아. 그러니까 오메가 바가 3 근계수 찾고 대입을 합니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3은 0. 자,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바 더하기 3은 0. 자, 그것뿐만 아니고 첫 번째 거에도 성립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빼기 3이 0인 거야. 당연히 오메가 바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요거를 써놓고서 이제 문제로 접근하면 끝나는데 이제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한다고 이거를 겁먹지 말라고요. 자, 가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지만 요 원칙은 뭐냐면 차수를 먼저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곱셈 공식 변형이나 이제 근계수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였잖아. 자, 가보죠. 자,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5제곱 더하기 오메가 6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자, 얘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5제곱 더하기 오메가 6제곱은 양면에 오메가 세제곱을 곱한 거니까 3 오메가 세제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뭘로 바뀌는 얘는 3 오메가 세제곱으로 바뀌어. 그럼 오메가 바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걔는 3 오메가 바 세제곱으로 바뀌겠지.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준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은 3 자,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세제곱인 건데 얘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의 세제곱에서 빼기 3 오메가 바 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풀 수 있을 거다. 절대 어렵지 않은 거니까 꼭 이런 거 다 찾아놓고서 서술형 때 얘가 얘랑 똑같으니까 나머지 똑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서술형 8번. 자, 서술형 8번은 이제 0 이상부터 3 이하까지다. 자, 이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인데 자, 그 중에서 축이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자, 볼게요.
자 fx라고 하는 게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 자 더하기 a가 되는데 얘가 x 빼기 a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축의 이동이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죠 항상. 자 축의 이동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항상 케이스 분류해야 돼. 이게 중학교랑 좀 다른 건데 물론 중학교에서도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잘 안 나오고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케이스를 이제 맨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축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즉 0보다 왼쪽에 있냐 사이에 있냐 3보다 바깥쪽에 있냐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자 가봅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x축 있을 거고 자 y축 있을 거고 자 0부터 3이 일단 제한 범위야. 이렇게 그럼 축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쪽에 있다고 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지. 아래로 위로 볼록이니까 자 이때 케이스를 나눕니다. 첫 번째 자, 축이 0보다 작은 경우 항상 이런 1, 2, 3을 좀 하면서 합시다. 괜찮죠? 일단 최대값이 6인 거니까 자 축이 여기 있으면 최대값은 0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A가 F0 이 A인데 얘가 최대값인데 얘가 6 돼야 돼. 그럼 이 조건을 만족 안 하니까 얘는 탈락이겠지. 그지? 자 두 번째 자, 0과 3 사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축이 즉 여기 있다는 말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지. 그치? 그럼 어디서 나와? 꼭지점에서 나올 거라고. 자 그래서 자, 최대값은 FA가 되는 거고 얘가 A제곱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근데 얘가 6이 돼야 되니까 자 넘어가주면은 A제곱 더하기 A 빼기 6인데 얘가 자, A 플러스 3 자 A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자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나오죠. 마삼도 있는데 얘는 범위에 만족 안 하니까 괜찮지.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축이 바깥쪽에 있는 경우 축이 3보다 바깥쪽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니까 최대값은 3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F3을 구하면 되는 거고 얘는 얼마예요? 7A 빼기 9 7A 빼기 9가 6이 돼야 돼. 괜찮죠? 그럼 7A라고 하는 게 15니까 얘는 7분의 15 나옵니다. 이 범위를 만족 안 하니까 얘도 탈락이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누구밖에 없다? 이밖에 없을 거다. 괜찮죠? 그래서 케이스 분류해서 감점 나오는 거 없이 합시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